대표님, 제가 처음에 대표님을 만났을 때 그 허름한 그 건물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딱 들어가자마자 사무실에 돈 버는데 낭만은 없다. 네, 없죠. 되게 그 말이 되게 뭔가 거칠면서도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저는 그때부터 궁금했었는데 지금 와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왜 그때 그런 슬로건? 문구를 왜 쓰신 거예요? 아니 정말 돈 버는데 낭만이 없고 쉬운 게 없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매 순간 잊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슬로건 써놓은 거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돈을 되게 멋지게 벌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멋지게 버는 돈은 없어요. 아니 우리 어렸을 때 돈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그렇게 번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학습이 됐고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학교에서 배웠죠. 근데 실제로 한 사람 컴플렉스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사업을 망하게 만들고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들을 정작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돈 버는데 낭만이 없다. 낭만 없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억척스럽고 되게 거칠게 느껴지잖아요. 맞아, 3년 전에 대표님 그때 보면 거칠고 척스럽고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여전히. 어떨 땐 되게 잔인하게, 어떨 땐 되게 독하게, 때로는 되게 나쁜 사람이 돼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야 돈을 버는데 많은 사람들이 낭만이 있이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돈을 못 버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낭만 있게 돈을 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사실은 그 일을 못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피드백을 줘야 돼요. 그때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독한 마음을 먹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고 이렇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낭만을 찾다가 되게 좋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렇고 그래서 너의 장점은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의사소통에 미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한테 이 일에서 이제 죄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또 이 프로젝트가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도덕심 그리고 착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래 그 사람의 생각을 자꾸 배려를 해주다 보면 내가 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네, 맞아요. 결국 손해 내가 보는 거잖아요. 네, 저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그 사람을 배려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제가 손해보고 지나가서 후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그렇게 하는 내 자신을 봤죠. 그래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뭐냐면 결국 모두에게서 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나쁜 말, 어쩌면 안 좋은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계속 제가 외면했던 거죠. 근데 제가 사업을 하고 제가 자산이 조금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제가 온전히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된 순간부터는 그런 일은 다 없어졌어요. 제 자신을 다 바꿨거든요. 그걸로부터 저는 완벽하게 이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 착한 사람은 절대 아닌데 주변에서 이제 종종 그런 사례를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죠. 대표님 원래 처음부터 네. 내 할 말 다 하고 네.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저도 이제 직장인일 때 그리고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나쁘지 않게 그리고 최대한 부드럽게 나의 이미지를 잘 관리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했거든요. 다 시간 낭비예요. 이제는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 차가웠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가슴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당할 때에는 되게 날카롭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은 그렇게 피드백 해주는 사람이 편하고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피드백 해주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엇이 아닌데 이런 부분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당근 그러면 대표님 이게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할 것 같은 게 우리가 대표님이 진짜 30대 때부터 빚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미친 듯이 막 경매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경매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신경이 쓰이는 게 딱 하나가 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그런 소리 들었어요. 경매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오, 왜요? 경매는 어쨌든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살고 있던 사람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쵸. 누군가를 쫓아내고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돈을 벌면 안 된다. 어.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네. 사람을 쫓아내는 거에 대한 그런 미안함? 우리의 동화만 봐도 쫓아내졌다는 거는 나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매라면 뭔가 명도할 때 사람들 쫓아내야 될 때 네. 그런 걱정을 왠지 하셨지 않을까?
그런 거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경매를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명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선량한 사람을 내쫓는다거든요. 그러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못 받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억울할까. 저는 이제 거기 측면에서 조금 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지 말고 나가게 만들어보자.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구한 사연도 있고 막무가내로 못 나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못 나가겠다고 한 사람은 사실 되게 쉬워요. 그냥 법원에서 인도명의 절차에 따라서 사실을 내보내면 되니까 우리는 신경 쓸 것도 없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어서 못 나간다 사람들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제 명도를 할 때가 힘든데,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5살짜리 딸아이가 있고 백혈병에 걸렸고 노모가 병들어 누워있어요. 진짜 이 사람들을 내보내면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천천히 명도를 하더라도, 내가 그냥 좀 돈을 잃더라도 이 집은 그냥 명도를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노모도 없고 딸도 없었어요. 뭔 소리고요? 제가 그 집에 50만 원도 보내줬었거든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집에 애가 없대요.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물론 진짜 그런 상황인 사람들도 있었겠죠. 제가 여기에서 실수 저지른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사리 판단을 못한 거예요. 돈을 벌려고 경매를 하러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지금 봉사활동하러 온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제가 손해를 본 거죠. 제가 그 물건을 다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착한 사람이 되겠다는 망각에 휩싸여서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냥 돈부터 보내준 거죠. 그때 당시 기분이 어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괜히 착한 사람인 척 하다가 좋은 사람 되려고 하다가 내가 지켜야 될 것 못 지킬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죠. 그럼 대표님은 그걸로 인해 손해를 얼마를 본 거예요? 이제 5개월 동안의 이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가격에 빨리 팔 수 있었는데 못 팔았죠. 그리고 시간도 그만큼 낭비했죠. 그때가 되게 제가 경매 시작하고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착한 사람인 척 하지 말자,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말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가차없이 명도를 할 수 있었죠. 당근. 그러면 대표님은 실제로 경매 강의도 하고 에어비앤비 강의도 하고 많은 분들이 제자분들이 있잖아요. 네. 좀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있는 초보자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경매를 하다 보면 관리사무소랑도 통화를 해야 되고 법원이랑도 통화를 해야 되고 명도 대상자랑도 통화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명도비를 200만 원을 잡고 갔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제 집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강제 집행 비용이 3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잡은 예산이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100만 원이 초과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봐야 돼요, 법원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어떤 특징이 있었길래 우리 집은 이렇게 이사비가 많이 나오는지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 꽁꽁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는 건가 보구나 하고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 제가 알려드렸는데도 말을 못해요. 왜냐면 괜히 그 말을 했다가 이 사람이, 집행관님이 기분 상해하시면 어떡해요? 금액이 더 올라가면 어떡해요? 괜히 제가 말 실수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무서워서 전화 못 하겠어요. 아니 그래도 물어봐라. 그리고 혹시 따질 수 있으면 좀 따져봐라. 근데 이제 용기를 내서 전화하시고 명도 집행비가 내려간 적도 있으세요. 그럼 왜 높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통상적으로 의뢰 5구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했다. 근데 여기 가구랑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비용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가 됐죠. 그리고 또 뭐 이런 적도 있어요. 명도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간을 봐줘야 된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학교도 전학을 가야 되고 우리에서 이사 기간을 좀 많이 봐줘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시간을 충분히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거죠. 결국은 강제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그 부모들이 아이 둘만 냅두고 부모들은 사라진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애들 둘이 초등학생 남매가 바들바들 떨면서 커튼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누가 막 문을 따고 들어오니까 무서워서. 그 아이들 때문에 집을 배려해 줬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강제집행 현장에 아이들만 냅두고 사라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명도가 지연되고 팔 수 있을 때 못 팔게 되면 결론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는 또 거기에 몰입이 되셔서 100만 원, 200만 원 내가 좀 덜 벌고 말지,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건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지 1년에 경매를 5건 하고 그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그게 쌓이면 몇 천이 된단 말이죠. 매 순간 그런 식으로 손해보면 결국은 잃게 되는 돈이 되게 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 버는 행위가 내가 돈을 벌어서 나 쓰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켜야 되는 가족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직원들을 지켜야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쩌면 직무유기일 수도 있죠. 더 내가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지켜야 되는 것들을 정작 못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대표님 방금 말한 것처럼 직무유기란 말이 딱 진짜 너무 적합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가 되는 순간, 사업을 하는 순간 조금 착한 사람 컴플렉스는 거리가 멀어져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업을 해야지 돈을 벌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착한 도덕심, 그걸로부터 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많이 빠져 있는 걸 제가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착하게 살지 말라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숲을 보자는 거죠.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착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아주 작은 감정 하나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들이 잃을 수가 있거든요. 혹시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가난하지? 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신다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 착한 도덕심에 너무 많은 배려만 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순간순간 좀 선택적으로 착한 사람도 돼야 되겠지만 대의를 위해서 어떨 때는 때로는 강하게 뭐 피드백을 줘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내가 일단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거지. 아직 내가 챙길 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직 챙길 것도 없으면서 너무 착하게만 주변에 대하면은 결국 그 곳간이 텅텅 빈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계속 쪼들리고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조금 덜 착해도 된다.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잡고 한번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독한가? 내가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못됐나? 내가 너무 내 이기심만 가득한가?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오늘은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걸 보는 순간에도 뭐 착하게 사는 게 죄야? 나는 이렇게 살래.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돈 버는 일에는 낭만이 없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게 돈 버는 일이 없으니까 때로는 살짝 독하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나쁜 소리를 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위해서 댓글에 돈 버는 일에 낭만은 없다 댓글 한 번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